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식량난 가능성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제3국의 식량 원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선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요. 북한의 식량난이 한계에 이른 것인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식량난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특히 금년에 수해가 아주 심했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북한 돈으로 쌀이 1kg에 4,000원대 초반, 그다음에 옥수수는 1,900원, 2,000원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해도 옥수수가 나왔기 때문에 예. 평상시 같으면 옥수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1,800~900원이었던 옥수수 가격이 지금 3,000원이 넘어요. 아, 2배. 쌀도 6,000원대가 넘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거기다 지난해 김 위원장이 이제 9월에 알곡 생산 구조를 현대화하라 그래서 이제 옥수수 이런 것보다 밀하고 보리를 좀 많이 심어라, 평소보다 2배를 심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겨울 가뭄, 봄 가뭄이 심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리 장마라고 그래갖고 이제 봄 끝에는 또 비가 많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밀보리 수확이 형편없었고, 그다음에 감자 농사도 뭐 거의 망친 수준입니다. 감자는 뭐 우리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뭐 거의 뭐 50%밖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지금 수해 때문에 가을 작황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고난행군기라고 북한이 90년대 중후반에 수십만 명 이상이 아사했거든요. 네. 거의 그때와 그 비상 상황이 유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 생활은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탈북민들이 이제 집으로 통화를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접경 지역까지 오면은 중국산 대포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중국 기지국을 통하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 전화를 거는 거지만 이제 전화는 뭐 해산이나 이런 뭐 신의주 인근 이런 데서 받거든요. 네. 최근에 안타까운 두 사례를 들었는데, 하나는 부모는 여기 와 있는데 한국에 이제 자식이 뭐 성장한 자녀가 이제 북한에 있는데, 네. 거의 뭐 2주 걸려서 겨우겨우 숨어서 이 접경 지역까지 왔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통화를 했는데 거의 뭐 피골이 상접해서 거의 뭐 해골이나 다름없더라, 자식이. 네. 굶어서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부모님이 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다는 얘기를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누이가 북한에 있는 동생하고 이제 영상 통화하니까요. 동생하고 이제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동생은 죽었어요. 죽었고 이제 동생의 친구가 전화를 받아서, 근데 이게 다 지금 기아 내지는 그 영양실조로 인한 그 후유증으로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사례라고 볼 수는 없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보니까 코로나 발병 인정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역 봉쇄가 아니라 네. 아예 전 인민들 거의 집에서 못 나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식량을 구입하지 못한 상당히 많은 취약계층들이 또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제가 전하지만 이런 것보다 이게 뭐 극단적인 사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북한이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북한 언론이 이런 걸 또 공개하지도 않으니까 워낙 뭐 폐쇄적인 사회라 정확한 실태를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90년대 고난행군 시절에 그때 뭐 수십만 명 사망한 아산 뭐 이런 상황하고 비교할 때 그 못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고난행군기 90년대는 이제 배급 체제였거든요. 예. 근데 배급이 어느 날 갑자기 배급보다 안 오면은 뭐 정말로 떼죽음 당하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적으로 이 아사 현상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배급 체제라기보다는 일종의 비공식 시장 경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자 이제 가난한 사람은 쌀을 못 사고 좀 있는 사람 좀 쌀을 비축해놓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자가 발생을 해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금방 안 띄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본다 그러면은 이미 지난해부터 아사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는 들려왔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그 빈도가 상당히 높아서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 북한이 제3국 그러니까 인도나 베트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도 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제 베트남, 캐나다도 6월에 이미 캐나다 민간단체도 손을 벌렸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베트남 설도 있고. 근데 이제 인도의 경우에는 인도에 있는 민간단체가 직접 그 사실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면은 인도 대사관, 그러니까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2명이 인도 민간단체에 왔고. 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 식량 지원을 요청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찍은 기념사진까지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니까 그 사항은 다 사라진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인도는 북한의 맹방이나 우방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당국자가 대사관 직원이면 당국자죠. 예. 인도라는 당국도 아니고 인도의 민간단체에 손을 벌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제 기억으로는 고난의 행군 90년대 대규모 아사가 발생했던 그 이후에 예. 북한의 당국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론 원래 의도는 공개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네. 그러나 민간단체에 아마 지금 규모는 쌀 한 1만 톤 정도, 그러니까 쌀 기준으로 한 1만 톤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요청을 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보면은 종합을 해보면 베트남, 캐나다까지 얘기가 같다는 얘기는 전방위로 지금 식량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아주 특이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었을 때 그때 방역 물품 중국 정부에서 긴급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호송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중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됩니까? 중국에서도 대략 최근에 10,000톤 정도 쌀이 들어간 거, 이건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해관 청소에 기록이 된 걸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밀 1만 톤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 미확인 보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에서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부족하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올해 북한이 부족한 식량이 통일부 판단으로 한 80만 톤 되거든요. 네. 근데 북한 주민이 먹는 것만 하루에 10,000톤 소비한다고 보거든요. 네. 종자나 이런 거 빼고, 가공용 빼고. 예. 그러면은 80만 톤이면 거의 석 달치가 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만 톤 갖고는 해결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중국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왜냐하면 가뭄, 폭우로 중국도 식량 사정이 아주 안 좋아요. 네네. 원래 중국도 식량 수출은 아주 전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어렵다고 그래서 북한의 그 가려운 데를 중국이 100% 전적으로 해결하기도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근데 북한에 국제기구가 관계자들이 상주한 적도 있었잖아요. 지금 다 철수한 겁니까? 지금 국제기구도 거의 유사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유엔이 그 판단에 의하면 지금 북한의 그러니까 영양 실존은 아니고요. 예. 영양 결핍 상태가 40%를 상회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럼 거기 거의 세계에서 최악인 상황입니다. 최악인 상황이고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국제기구나 또 우리 정부 판단이나 또 우리 민간 단체 쪽 판단이나 봤을 때 아주 우려할 만한 수준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비핵화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에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서 경제적 지원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인도적 차원으로 우리가 먼저 돕겠다고 하면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명분과 실리가 보장이 되면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윤 정부 출범한 지 지금 한 100일 이제 4달 가까이 돼가죠. 네. 그런데 아마 나름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담대한 구상은 뭐 상당히 진보한 거지만,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북송 어민 사건,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 업무 보고 때 이제 대통령께서 헌법 3조 4조를 강조하셨거든요. 네. 헌법 3조 4조는 사실은 거기에 따르면 이제 북한이라는 실체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진전된 입장을 내놨지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 북측이 이 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초기에 어떤 불신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나 이제 정부 입장은 비핵 개방 3차보다 훨씬 진전된 거고, 비핵화 이후가 아니라 비핵화 시작 초기부터 이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그러니까 그 비핵 개방 3차처럼 전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 부분을 북한이 지금 못 믿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상 남북관계 파국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좀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담긴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네. 또 북한이 요구할 만한 북한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규모를 확정을 한다고 그러면, 네. 아마 적당한 시기에 어느 정도 냉각기가 지나면, 워낙 지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일단 인도적 지원 먼저 하고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뭐 어차피 이제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그 이면에도 또 뭔가 대화가 오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가 본격적으로 대화합시다. 이런 정도 신호를 좀 보내주면 인도적 지원을 먼저 받을 가능성은 혹시 없겠습니까? 일단 윤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명시했고요. 네. 그다음에 헌법 3조 4조에 따르면은 북한 주민은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북한 주민이 고통에 처하거나 북한 주민이 기아에 처하면 그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는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건이 필요 없다.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예. 일단은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어야 되지 다른 목적은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진실성을 보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막한 상황은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한미 군사연습이 좀 진행 중이기도 한데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군사적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뭐 남북관계에서 지금 김여정 부부장도 보복성 대응을 예고했으니까 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모종의 대응을 할 겁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나 핵실험이나 전략적 도발은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있고, 예.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실험이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네. 6번 핵실험으로 데이터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네. 한다면 정치적인 목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한 거는 뭐 한미인 거지 북한이 뭐 자기들이 한다고 예고는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언젠간 하겠지만 아마 모종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동을 하겠지만 7차 핵실험은 아마 당분간은 유보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상속세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네, 최근 뭐 게임에서